여러분, 오늘부터 연말까지 무조건 이것은 하세요. 틀림없이 내년 한 해 여러분은 거대한 운과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묵은 것은 보내고 새 것을 만든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며, 이 말은 항상 연말이면 사용이 되는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묵은 것을 정리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알려드리는 것들은 연말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지금껏 이것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여 지금껏 좋은 운이 여러분의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것을 꼭 해보세요. 분명 내년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헌수건 올 연말에 교체를 꼭 하세요.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헌수건, 버려야 할 수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수건은 여러분의 번영운과 직결되는 것으로, 어느 집이든 수건만 보아도 그 집의 부의 정도가 측정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네, 헤어진 수건을 내년으로 넘기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어제 제게 수건을 교체하려 하는데 어떤 색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던 분이 있으신데요. 네, 수건의 색깔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상, 또 가족들이 다 편해하는 색상이면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매년 연말이 되면 수건 한두 장은 꼭 새 것으로 교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해는 이거보다 조금 더 준비를 하세요. 분명 내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구는 꼭 연말에 새 것으로 교체를 하세요. 여러분, 친구를 새 것으로 교체하라는 것은 새 것을 사시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갈한 것으로 교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명문가에서는 무조건 하였던 것으로 새로운 운과 복이 들어오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잠을 편히 자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잠을 편히 자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은 무조건 병을 얻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친구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 과거 결혼을 할 때 다른 것은 하지 않더라도 원한금침, 즉 편안한 잠자리만은 꼭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연말 꼭 깨끗한 새로운 친구로 교체를 하시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연말까지 주방용품 중 이것은 꼭 버리십시오. 여러분, 주방은 내년 여러분의 재물복을 결정지을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정리하는 시기는 연말이 가장 좋은 거예요. 네, 정초에 행주 버리는 것 아니다 라고 하셨던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은 절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방용품 중 행주나 수세미는 무조건 연말에 교체를 하세요. 그래야 모든 불행을 다 가져가는 액땜이 되는 것이고, 또 그래야 좋은 새로운 운이 가득 들어오는 운맞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올해는 한 해의 고마움들 꼭 전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은혜는 쉽게 잊고 원한은 잘 잊지 못하기에 성공과 번영을 쉬이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한은 불구대천이 아니라면 다 잊어야 하며, 은혜는 한 톨이라도 절대 쉬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은 뭘 해도 다 잘 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크든 작든 은혜를 주셨던 분들 쉬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연말에 꼭 전화를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전화를 하시고, 한 해 정리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시고, 올 한 해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 전하십시오. 분명 이분들은 내년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좋은 운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연말까지 새해 계획과 목표, 소망 꼭 만드세요. 여러분, 운은 간절함에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간절함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새기고 원하고 갈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 반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원하는 소망 꼭 종이에 적어서 책상 위에 붙여 두세요. 그리고 새해 꼭 세우세요. 네, 그래야 운도 복도 쉬 들어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연말까지 올 한 해 반성 꼭 하세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번영하는 사람의 단 하나의 수단은 바로 반성입니다. 네,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반성을 자신의 삶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남들보다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 최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자랐던 점, 아쉬웠던 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이것을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절대 반성이 아니에요. 네, 항상 똑같은 여러분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연말까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 꼭 하십시오. 7번째로 연말까지 집안 대청소 꼭 하세요. 여러분, 과거이든 현재이든 연말이 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청소입니다. 묵은 것을 다 청소하고 쓸어버리는 것, 이거보다 새로운 좋은 운을 얻는데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정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하는 거예요. 네, 정초에는 절대 빗자루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올해는 무조건 주방과 화장실 청소 꼭 하십시오. 이것은 내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이 들어오는 곳으로 내년같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해를 맞이하는 데는 정말 무조건적인 거예요. 물론 현관과 창문 청소도 같이 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네, 이곳은 운이 들어오는 곳이니까요. 8번째로 최대한 올 연말 많이 웃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원래 동지는 많이 웃는 만큼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동지운이 강한 해이라 더욱 많이 웃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 가족 간에 언성 높이지 마시고 평소 섭섭한 분이 계셨다면 꼭 연말 전에 푸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내년은 병운년, 즉 병이라는 강한 화우행과 또 오라는 강한 화우행이 겹치는 정말 강한 화우행의 해입니다. 네, 이는 개혁을 말하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사람 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또 작은 원한이 큰 힘듦으로 올 것이고 작은 은혜가 큰 복으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역에서는 내년을 리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불의에 불이 있다라는 말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듯이 성공과 파멸이 동시에 일어나는 한 해이며 빛나되 침착해야 하고 투명하되 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로부터 병운년은 전쟁, 혁명, 대형사고 또 체제 붕괴나 급변이 많았던 한 해이니 절대 주변 사람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항상 마음의 여유, 즉 웃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한 해입니다. 네, 올 연말 어떤 시기든 많이 웃는 여러분이 되세요. 분명 내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9번째로 연말에는 부모님의 은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면 항상 가장 외롭고 힘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네, 다른 것은 몰라도 무조건 부모님께는 안부 꼭 전하세요. 그리고 건강염려 꼭 하세요. 특히 겨울은 정말 나이 드신 분에게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계절입니다. 네, 겨울은 뇌졸중이나 뇌출혈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계절이라 이때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이는 바로 여러분의 전화 한 통, 마음 전함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원래는 절대 부모님의 은혜 잊지 않는 연말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분명 내년 여러분은 뭘 하든 다 잘되게 될 것입니다. 네, 조상복이 편히 내려지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연말까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